서울특별시 성북구. 안녕하세요. 심각한 배변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한보김 씨. 변비가 생긴 지가 한 7, 8년 정도 됐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꿈도 못 꿔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배변을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극심한 변비 증상으로 예민해져 일상생활이 힘들다는데요. 평소 입맛이 없어 끼니를 대충 때우는 일이 많다는 한보김 씨. 적은 양을 먹어도 금세 소화불량 증상을 보이는데요. 왜 이러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딱딱하고 너무 죽겠어요 그냥. 또한 변비가 생긴 후로는 잦은 두통이 나타나 걱정이라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땐 변비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배변을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변비약 없이는 힘들다고요. 하지만 변비약을 복용하면 속쓰림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변비가 생기고 나서부터 1년에 한두 번씩 꼭 응급실에 가서 관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2년 전에 췌장 내시경을 받게 됐는데 용종이 있더라고요. 2년 전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돼 절제술을 받았다는데요. 용종 제거 후 소화에 도움이 되는 무와 각종 채소를 챙겨 먹으며 쾌변을 위해 힘썼지만 평소 좋아하던 음식인 빵과 떡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보김 씨. 제가 7년 전 변비가 생길 때 당뇨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때 이런 인스턴트 음식, 튀김 음식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지만은요. 지금은 조금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엔 배변 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유산균 영양제도 매일 복용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주 3일씩 걷기 운동을 하며 장을 자극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한보김 씨. 시시때에 들어서부터 생긴 변비로 일상생활이 너무도 힘든데요. 매일매일 시원하게 볼일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심한 변비로 힘들어하시는 사례자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변비 유병률이 뭐 20%까지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선생님의 일상생활을 제가 보면은 첫 번째는 채소를 열심히 챙겨서는 드시지만 기본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랑 빵과 떡 같은 걸 너무 많이 드셔서 변의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물 빼고는 섬유소인데 섬유소 섭취가 적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본인은 열심히 움직이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일주일에 3번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 정도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장도 많이 움직이는데 신체 활동이랑 운동량이 적어서 변이 딱딱해지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변을 매일 못 보면 변비일까요? 아닐까요? 매일 매일 못 보면. 보면. 돌발. 돌발. 예, 돌발 제가 답변. 봤을 때는 당연하죠. 하루에 한 번은 싸야지 이게 정상적인 리듬이지. 하루라도 못 싸면 그것도 변비 초기 정도는 아닐까요? 뭐 제 경험상 그래도 한 2, 3일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행 가면은 화장실을 못 가요. 한 닷새 되니까 그건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건 큰 변비예요. 닷새 돼서 묵은 변이 쫙.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횟수보다도 네. 이렇게 화면의 사례자처럼 좀 네. 배가 빵빵해진다거나 더부룩하면 변비가 아닐까요? 네, 이 변비의 정확한 기준이 있대요. 기준. 그 기준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 다 틀리셨고요. 의학적 기준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봐야 정상이고 2번 이하로 보게 되면 변비일 수 있고 그래요? 또 변을 볼 때 4번을 볼 때 한 번은 힘을 과도하게 줘야 되거나 또는 딱딱한 변이 나오거나 또는 관장을 하거나 심한 경우 손가락으로 파내야 되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거를 의학적으로 변비라고 합니다. 힘 주는 것도 걸리나요? 힘 주는 것도 저 힘 과도한 많이 힘이요. 주는데 과도하게 애날 네. 때까지 안 나오는데. 야, 아니 저는 억지로. 좀 너무 오늘 새로운 예. 사실 알았어요. 저는 지금 37년이 넘도록 매일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최소 가다 보니까 좋은 거야, 그거. 예, 모두가 하루에 한 번은 싸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러워요, 부럽다 진짜. 아니 아유. 그런데요 변비 때문에 뭐 약을 먹는 경우 봤어도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건 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냥 변비 그까이 거 그냥
참다가 보면은 아유, 아니면 이렇게 좀 밀어 넣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하, 이게 태율 아닙니다. 씨처럼 변비 그까이 거 했다가 낭패 봅니다. 그거 진짜 네. 고통을 안 겪어봐서 큰일 그런데 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네, 응급실 아버지. 갔다 오셨어요. 변비로? 이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응급실 가서 관장도 해야 되고 나중에 파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때 연세가 대략 어느 정도셨어요? 한 70세 넘으셔서 70세 그랬던 넘으셨어요. 것 역시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르신들은. 극갑 변비가 아닌 세 가지 이유를 네.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장폐색 치질 개실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변비가 심해지면 장폐색이 온다? 이거 장이 막힌다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예, 뭐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만은 변이 대장에 꽉 차게 되면요 딱딱해져서 장을 꽉 막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오랫동안 여행하셨던 분, 특히 신경계 계통의 약을 드셨던 분이나 또 갑자기 뭐 스트레스나 큰 충격 받으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변을 못 보시게 되면 변이 딱딱해져서 장을 꽉 막게 돼서 장폐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건 아주 심한 경우인데요. 아파 보여요. 네, 네. 이런 경우 뭐 응급실 가셔서 뭐 관장도 하고 파보셨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 배변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뭐 약이나 관장으로도 잘 빠지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씩 파내게 되죠. 그런 경우에 한 일주일이 지나도 손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냄새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진료실 창문 활짝 열어놓고 환기시켜도 한 2, 3일은 환자들이 들어와서 막 코 막고 막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교수님의 고충이 있군요. 고생 많으시네요. 아주 힘듭니다. 이런 오래 게. 이제 묵어있던 네, 그렇습니다. 변이라서 냄새가 그런 장난이 거네요. 아니죠. 숙성이 된 거죠. 네. 네, 이게 변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교수님 고충 정말 많으십니다. 자, 두 번째 치질이 나와 있는데 변비가 심해져서 치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흔하게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성변비로 힘을 꽉 주고 있는 그 순간에 항문과 직장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문에 치질 관련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액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 또 혈전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또는 항문 주변이 불편하거나 또 심한 경우는 출혈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좌측 사진을 보면은요. 만성적인 변비로 치액이 생겨서 직장의 점막과 점막하 조직들이 이렇게 부어서 부풀어 오른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아예 직장 안에 점막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항문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문 바깥으로 좀 빠져나와 네, 있는 지금 거예요. 바깥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개실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선 두 가지는 뭐 추측도 되고 치질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개실염, 개실이 뭔지, 그러니까 변비가 심해지면 개실염이 생기는 건가요, 교수님?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장 밖으로. 네. 보통 대장은 운동을 하면서 한쪽 분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다른 쪽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또 이러면서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러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변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한쪽이 수축을 했는데 이쪽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같이 수축을 하면 압력이 다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약한 부분에서 근육층이 찢어져서 밖으로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게 내시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것처럼 네.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변이 이렇게 끼어 있죠. 이런 경우에 심하면 개실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이 개실에 구멍이 나가지고 뭐 봉박염이 생겨서 막 응급 수술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저기 톡 튀어나온 게 이렇게 있네요. 거기도 끼니까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자, 극갑 변비가 아닌 이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적신호일 수 있다인데요. 이것이 뭘까요? 특히 50대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서글퍼지네요. 50대 이상 하니까. 이것도 뭐 갱년기 신호, 노화 신호 이런 겁니까? 예. 예? 저는 혹시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네. 대장암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혈변 정도는 좀 매일 네. 해야지 의심인데 변비가 갔다가는 변비 아니겠죠. 때문에 뭐 대장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태율 씨, 네. 태율 씨, 제발. 대장암의 적신호일 수 있다. 진짜였어요. 이 정도 되면은 뭐 그까이 거라고 할 수 없겠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대장으로 결국 변이 내려가기 때문에 대장에 암이 생겨서 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긴 경우 걱정을 하셔야 되고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또 변비 있으신 분들 난리 나셨죠. 또 나 이거 변비 이거 대장암 아닌지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확실하게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변비와 대장암 증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변비는 식이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생기게 되고요. 특히 뭐 약물요법, 식이요법 등으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한 섬유질의 양과 관계없이 변이 점점 가늘어진다든지 아니면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그 외에도 뭐 쇠약감이라든지 혈변을 동반해서 빈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대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대장암 확인을 하시고 특히 50이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대로 대장암이 의심되는 변비이신 분들은 꼭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점점 변이 가늘어진다 하셨는데 교수님 이게 며칠 가늘었다가 또 며칠은 또 정상 굵기였다가 또 가늘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그러면 드신 섬유질의 양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장암으로 내장이 좁아지게 되면 점점 가늘어지게 되겠죠. 점점 가늘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극갑 변비가 아닌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남았습니다. 네. 노년의 변비는 이 증상일 수 있다. 이것의 증상일 수 있다. 뭘까요? 왠지 노년이라는 게 좀 힌트일 것 같아요. 약간 우울증이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살짝 불안한 게 이게 또 치매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 뇌하고 변비랑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요? 네, 노년의 변비는 바로 파킨슨병의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박 교수님. 네, 그 파킨슨병이라는 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우리 몸의 운동 기능 자체가 다 떨어지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파킨슨병에서 변비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물론 변비가 있다 그래서 다 파킨슨은 아닙니다. 근데 파킨슨의 다른 증상인 손떨림이나 갑자기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밤에 자는데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이런 증상들이 변비와 함께 발생한다면 반드시 파킨슨병을 의심해 보시고 신경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셔야 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 박현아 교수님의 두 번째 닥터의 경고 나갑니다. 자, 습관적으로 변비약 먹는 당신 경고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약간 좀 반문을 좀 들고 싶은 게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먹고 변비가 있으면 변비약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잘 봐야지. 습관적으로. 여기 습관적으로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자주. 계속 먹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변비약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종류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자, 팽창성 변비약은요, 부분적으로 식이섬유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의 양을 늘려가지고 변통을 도와주고요. 삼투성 변비약은 장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변 자체가 수분이 많아지니까 부들부들해지죠. 그래서 변통을 도와주는 약인데 이 두 가지 약재로 해결이 안 되면 장을 자극해서 변을 보게 하는 자극성 변비약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다 보니까 부작용의 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변비약을 먹어야 되는 그 바로 원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변비약만 먹게 된다면 부작용의 위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자극성 변비약을 먹는 경우요. 잘못하면은 대장 내시경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극성 하제를 오래 드시는 분, 옛날에 알로에 드신 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대장 상피세포의 색깔이 변하게 어머, 됩니다. 어머. 저렇게 거의 검정색이라던가 아이고.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진단명은 대장 흑색증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이게 그냥 놔둔다고 해서 암이 되거나 심각한 염증이 된다거나 하는 병이 아닌 양성질환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대장 상태가 되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분이 잘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암이라든가 용종 같은 게 있으면은 놓쳐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변비약을 멈추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정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 교수님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대장한테 계속 자극을 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새까맣게 저렇게 타들어간 색깔이 나왔겠습니까? 이 자극성 변비약을 드실 때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네. 만약에 심한 변비로 이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환자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변비를 단순하게 뭐 그냥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약 먹어서 되는 뭐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질 원인부터 찾아서 당뇨나 또는 뭐 다른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질적 치료를 하고 중요한 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변비가 있는 분한테 식사는 충분히 하느냐. 생각보다 변비 호소하는 분 중에 식사 적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가 많아야 변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드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대장 통과 시간이나 항문 내압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그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드셔야 되고 식후에 많이 운동해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약물로 같이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